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십시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마르샤. 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비아답지 않게 왜 말이 없지?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시장미회에서 많은 위문품과 모라를 보냈으니까요. 당신들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자크 씨가 겪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기분을 이해해요. 언니는 이해 못해요. 제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건 드릴 만한 위문품이 없어서였어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두 분도 저도 편안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이 정도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남편의 사고에 관해서는 저도 아이도 짐작가는 게 있거든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자크 씨에게 총을 쏘셨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알아요. 그이가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가족이란 걸 너무 쉽게 여겼다며 후회했어요. 모라만 있으면 뭐든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칼라스 씨가 찾아왔을 때 그이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결국 들키고 말았죠. 정체가 들통난 건가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빠는 절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날 그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작별 인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잘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렇게 답을 내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한 건 저예요. 칼라스 씨는 줄곧 우리를 돌봐주셨죠. 과거에도 지금도. 남편에게 총을 쏘셨다 하더라도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테니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아빠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마지막에 나쁜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넌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 아빠를 믿어줘.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널 위해 남긴 게 우산이든 검이든 모두 널 위한 거니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찾아낼게요. 전 지금의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성격은 다르지만 말할 때 드러나는 굳은 결의는 칼라스 씨를 정말 닮았네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남편 일은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언니들. 괜찮아, 나비야? 응, 난 괜찮아. 그럼 바로 새 용의자를 조사하러 가자. 플로락은 근처에 있고 티에리와 마르셀 아저씨는 성 안에 있을 거야. 난 곧 기운 차릴 테니까 안심해. 보스시군요. 뭔가 분부하실 일이 있습니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 들었지? 현장에서 사람이 녹아서 물이 됐대. 네, 들었죠.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기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도시 전체에 퍼졌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도 비가 내렸고 현장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어.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봐 줄 수 있을까? 그날 칼라스님은 기분이 꽤 좋으셨어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러다 바람 쐬고 싶다며 나가셨고 저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 2발이 들렸죠. 칼라스님이 위험하시단 생각에 전 총을 들고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칼라스님이 총으로 사람을 쏘신 뒤였고 저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죠. 네 기억에도 2발이었지? 네, 경비들은 첫 발은 빗나갔고 2발째의 살인이 일어난 거라고 했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칼라스님의 총은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나갈 때 일부러 확인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경비들은 그게 칼라스님이 다른 총을 지니지 않았다는 증거는 못 된다더군요. 옷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물이 되어버린 제3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아버지라면 사람을 죽이실 리 없으니 2번째 총을 챙기실 이유 또한 없지. 그 총은 자크나 제3자의 것이었을 거야. 일리 있군요. 그렇다면 총이 칼라스님에게 있던 이유는 상대에게서 뺏으신 걸까요? 아니지, 그런 거라면 어째서 칼라스님은 저희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으신 거죠? 심판도 거부하시고 결투로 명예를 증명하자고 하셨잖아요. 눈앞에서 사람이 물이 되는 장면을 봐서 심판이 무용지물로 느껴지신 걸까요? 그거라면 마르시아에게 들은 게 있어. 나도 이젠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실이 밝혀진 후에 너에게도 말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칼라스님의 명예는 보스께 맡기겠습니다. 사실 불명예의 칼라스라는 칭호가 내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어요. 많은 이들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칼라스님이라 부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분께서 절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삶도 가시장미회에서의 지위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건 그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자 영원한 제 보스세요. 걱정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가시장미회의 형제들 모두 답을 기다리고 있어. 부끄러운 말을 해버렸네요. 부디 잊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진심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안녕, 티에리. 나야. 오, 나비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크게 안고 나섰다면서요? 정보가 빠르네. 저도 경비대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해서 부하성 마을로 유배된 것처럼 들린다고요. 글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진작 이곳으로 돌아왔을 텐데. 안 그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뭐랄까, 부하성 마을은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있어서요. 다 칼라스님이 마을을 멋지게 관리해주신 덕분이죠. 가시장미에도 일으켜 세우셨고 제 일도 많이 줄었죠. 이곳으로 돌아왔다간 지금처럼 일거리는 적은데 월급은 그대로인 자리는 절대 못 찾을 거라고요. 아무튼 그것보다 이쪽은 친구분들이신가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응, 맞아. 내 파트너들이야.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 아버지가 휘말렸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사 중이거든. 아, 그 사람이 용해된다는 것 때문이죠? 저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료가 필요하신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 고마워. 참, 혹시 경비대의 경비 장치들을 좀 움직일 수 있어? 물론이죠. 부하성 마을을 저 혼자서 관리할 순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왜요? 혹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려는 거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도심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경비 장치들에게 공격받았거든. 네가 나를 해치고 싶으면 경비 장치의 일련 번호만 지우면 되잖아? 절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배치하는 것과 조종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요리사에게 요리를 주문할 순 있지만 안마를 해달라거나 물을 길어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요.
그럼 요리사는 이상한 요구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릴 테죠. 경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1년 번호를 지우는 건 상당히 복잡한 데다 들키기도 쉬운 작업이에요.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개인 소유일 겁니다. 그 비싼 걸 개인이 소유하는 거면 상당한 부자인가 보네요. 아, 생트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좋아. 그럼 네 혐의는 풀렸어. 감사합니다, 아가씨. 자, 장난은 잊지 마죠. 조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곳에 한동안 머물 건데 혹시 경비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경비대 일은 제가 손을 써볼게요. 대신 가시 장미에게만 제공하는 특별 대우니까 비밀입니다. 조급해할 것 없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마르셀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비아가 왔다고 좀 전해줄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미안 오래 기다렸지? 나이가 드니 다리도 둔해지네.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하러 왔어요. 아저씨도 보셨죠? 그래 그런 황당한 일은 정말 처음 봤구나. 아저씨도 그때 있었어? 그럼 나비아랑 같이 마술을 보러 갔거든.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이야. 너희의 훌륭한 추리도 잘 들었어. 아주 멋지던걸. 그런 상황에서 물의 신님을 이기다니. 본타인 사람들 모두 술자리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겠지. 안주거리가 된 것 같아 별로인데. 미안하구나. 하지만 본타인은 그런 곳이야. 다들 사건을 사랑하지. 아저씨도 눈치채셨죠? 사람이 물이 되는 일 말이에요. 그래, 바로 칼라스 씨가 떠오르더구나. 지금 조사 중인 건가? 네, 증거는 없지만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분명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에리니에스 섬에서 1년 번호가 없는 경비 장치에 습격을 받았고 누군가 제게 원시 바다의 물을 먹이려 했거든요. 파트너가 없었다면 아저씨와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겸손하긴. 네가 우릴 지켜줬잖아. 일이 복잡해졌네. 칼라스 씨가 바라던 평화는 이제 없구나. 걱정 말거라 나비야. 적어도 부하속 마을은 안전하니까 거기 숨어 있으렴. 놈들이 마을까지 건드린다면 가브리에르 상회는 모든 자금을 부어서라도 맞설 거다. 고마워요, 마르셀 아저씨. 하지만 이젠 숨지 않고 뒤쫓아 반격할 거예요. 예전에 그 사건 말인데요. 새로 생각나신 거 있나요? 그건 미안하구나. 나이가 드니 기억도 잘 안 나고 반응도 빨리빨리 안 되네. 그 연회는 우리가 주최한 거였는데 난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손님들과 인사도 못 나눴어. 그러다 총성이 들렸고 그 다음 일은 너도 알 거야.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서가 더 없을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볼게요. 그래, 혹시 모라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렴. 칼라스 씨의 은혜를 입어 모은 재산이니 그분의 명예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단다. 칼라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아니야. 용의자 3명을 전부 만나봤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예상했던 대로야. 대화 한 번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조사하셨을 리 없지. 정보는 적지만 일단 정리해보자. 어디부터 시작할까? 아, 맞아. 플로랑의 말처럼 칼라스가 먼저 총을 쏜 건 아닌 것 같아. 자크 씨는 그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미 들켜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아마 윗선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으면 자크 씨와 그의 가족들을 없애겠다 협박했을 거야. 그럼 첫 발은 자크가 쏜 건가? 어째서? 그러게. 자크도 본인이 범행 도구에 불과하단 걸 알았을 거야. 할 일을 끝내면 쓸모가 없어지겠지. 그럼 범행 계획을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겠네. 가능성 있어. 하지만 추리일 뿐이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자크 씨의 동기도 동기지만 경비장치 일도 신경 쓰여. 원시 바다의 물의 비밀이 공개돼서 확실히 상대가 조급해진 게 느껴진달까?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걸 진작 예상한 걸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예상했을 거야. 그렇다면 마르시아기 출연한 3명 중 개인 소유의 경비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티에리? 확실히 경비장치를 사적 소유로 바꿀 순 있겠지만 아까 경비장치 얘기를 할 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맞아. 경비대를 조사해보기만 하면 바로 들킬 테니까. 경비 장치가 분실됐다면 금방 들켰을 거야. 플로랑? 확실히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지낸 만큼 쉽게 자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겠지만 조직의 참모로서 플로랑은 인사와 치안을 담당하지 재무 쪽 일엔 관여하지 않아.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지? 응, 한 번에 그 정도로 많은 경비장치를 부릴 순 없을 거야. 마르셀 아저씨? 아버지가 무척 신뢰하셨고 동업도 많이 했으니 자크 씨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 카브리에르 상회의 재력이라면 그 정도 경비장치를 살 수도 있었을 테고. 그치만 상상이 안 돼. 마르셀 아저씨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인데? 게다가 그 많은 모라와 시간을 들여 굳이 본인의 생트 사업을 망치려 한다고? 그럼 대체 누구지?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마르셀 아저씨인가? 근데 범위가 너무 좁은 건 아닐까? 마르시악이 범위를 좁힐 땐 사람이 무리되는 걸 몰랐잖아. 마르시악은 아주 꼼꼼하니까 근거 없이 추려낸 건 아닐 거야. 제시한 근거도 일리 있었고 가시장미회 내부 사정을 알고 경비 장치를 움직일 만큼의 재력이 있으며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점점 이 추측을 받아들여지게 돼. 추측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 우리에겐 그게 있잖아. 응, 마르시앙 말처럼 무턱대고 쳐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하지만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범인을 고발하기에 한참 부족해. 나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대 사람이잖아. 무슨 일인데? 여러분이 가시자마자 에르니에스 섬에서 또 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긴 심판을 위해 지어진 곳이니까 이상할 거 없잖아. 아니요. 문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타르탈리아였나? 우인단의 집행관이더라고요.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악연이 아주 깊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됐다는데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조사한 것과 일절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알리러 온 거예요. 이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려 해도 경비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 범인은 이미 잡혔다고 생각할 테니까. 네, 칼라스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훨씬 복잡해지겠죠. 알겠어. 어떡할까, 파트너? 우리에겐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역시 내 파트너야. 자신감이 넘치네.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심판인 만큼 상대의 신경은 온통 오페라하우스 쪽에 쏠려 있을 테고 뒤를 신경 쓸 겨를은 없겠지. 절호의 찬스야. 그럼 그렇게 하자. 난 오페라하우스로 가서 고발로 시간을 끌어볼게. 하지만 지금의 단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네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길 기다릴게. 전에 심판에서 네가 우릴 도운 것처럼 말이지. 아가씨, 저희도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전 준비됐습니다. 마르시악, 실버, 너희가 왜 여기에 있어? 푸아송 마을을 떠나시는 걸 보고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바로 출발하자. 그럼 페이몬, 여행자, 오페라하우스에서 봐. 거기서 봐. 나비아가 출발했으니 우리도 빨리 움직이자. 목적지는 지도에 표시돼 있어. 빨리 가보자. 마르시아의 정보대로라면 생트 제주소는 물속에 있어. 좋았어. 내려가 보자. 드디어 찾았다! 근데 이게 진짜 생트 제조소 입구라고? 진짜 눈에 잘 안 띄게 생겼네. 하긴 중요한 곳이니까 분명 이런저런 보안 장치가 있을 거야. 지금쯤 나비아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열심히 변론 중이겠지?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타르탈리아 씨,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혐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솔직히 복잡한 심판 절차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왜 나한테 생뚱맞은 죄명을 씌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은 결투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는다. 한마디로 죄를 받아들이면 결투 대리인 클로린도와 신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참 거절하기 힘든 제안인데 저번에 사적으로 대결했을 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게 느껴졌거든. 재미없게. 넌 실종 사건의 용의자라고. 싸움이나 하라고 법정에 부른 줄 알아?
우리 무례 신님께서 오페라 하우스의 규칙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네. 전 격렬한 전투로 배우는 걸 선호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군요. 한 번 더 설명하죠. 이번 심판의 목적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찾는 겁니다. 저자는 사건과 무관해요. 범인은 따로 있어요. 무슨 일이지? 또 저 사람이야? 그러게 우인단 집행관이 범인일 리 없다니까? 나비아 씨, 이걸로 두 번째군요. 지난번엔 결정적인 증인을 데려오셔서 당신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만 이는 법정 질서에 어긋납니다. 당장 법정 모독죄로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죠. 설마 제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촌극에 일말의 경외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전 소녀 실종 사건의 진범을 고발하러 왔어요. 제 고발이 성립되면 타르탈리아 씨는 무죄가 되는 거죠? 내 무죄를 증명해주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 재밌군. 마침 법률이니 뭐니 지루해지던 참이었거든. 고맙게 됐어. 그럼 난 이제 가봐도 되지? 심판관 나으리? 그렇다고 용의자 신분을 벗은 건 아니니 일단 관객석에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나비아 씨, 누굴 고발하겠다는 거죠? 제가 고발할 사람은 카브리에르 상회의 회장 마르셀입니다. 무슨 상해? 처음 들어보는데. 아, 알지. 근데 거긴 가시장미회와 형제 조직이지 않나? 오호, 배신이구나. 누군가를 고발하는 건 매우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란 죄명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도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고발 성립입니다. 나비아 씨와 대리인분들은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대는 당장 마르셀 씨에게 심판 참석을 요청하십시오. 마르셀 씨, 대리인은 따로 없으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네요.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비아가 뭔가 오해한 것 같군요. 좋습니다. 양측 모두 자리에 있으니 고발 측은 발언을 시작하십시오. 이 일은 우선 3년 전에 발생한 불명예의 칼라스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야만 모든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연결할 수 있어요. 설마 칼라스 씨 사건을 내가 벌인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겐 그럴 이유가 없어. 칼라스 씨는 내 은인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나도 너도 총성을 듣고서야 달려갔잖니. 내게 혐의가 있다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용의자겠구나. 지금 그걸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나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건을 모르는 관객도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심판관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 제 결론을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법률 집행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진술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가시장미회와 손님들은 가브리에르 상해 소유의 장원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회 도중 모든 손님이 밖에서 울린 두 발의 총성을 들었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손에 총을 쥔 용의자 칼라스와 총을 맞고 사망한 자크를 발견했습니다. 경비대는 현장에서 다른 총기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용의자의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알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거라 판단했죠. 용의자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항변 또한 거부하고 결투로 명예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투 중 용의자는 결투 대리인 클로린데에게 패배해 사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리를 가진 쪽은 아버지가 아닌 자크였어. 그리고 자크에겐 총을 쏠 이유가 없었지.
두 발의 총성. 첫 발은 자크를 명중했고 두 번째는 총을 뺏은 아버지가 제3자를 쏘신 거였어. 사건의 배후가 제3자를 물로 만들어서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진술 감사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진 말씀하신 추론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 사람을 용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상황은 크게 변했죠. 하지만 자크 씨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자크 씨는 그날 칼라스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사건의 배후는 이를 예상했기에 미리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총으로 자크 씨를 살해했고 뒤이어 칼라스 씨까지 처리하려 했으나 반대로 총을 뺏기고 말았죠. 사건 현장엔 옷가지들이 남아있었는데 경비대는 그걸 자크 씨의 분장 도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현장에 제3자가 있었으며 그가 용해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날은 비가 내렸죠. 용의자는 빗물로 용해된 흔적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을 거예요. 사건의 배후에 의해 그 사람은 물이 되었고 그렇게 모든 죄를 칼라스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게 사건의 진상이에요. 그랬구나. 원시바다의 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사용됐다고? 일리 있어. 이러면 칼라스 씨와 자크 씨의 동기도 설명이 되네. 둘은 싸운 적이 없었던 거야. 마르셀 씨, 당신은 지금 고발된 상황이니 반박 의견을 내주십시오. 하지만 나비아 말이 맞는걸요. 딱히 제가 범인이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그럼 내가 질문하지.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 우선 방금 말한 내용을 증명할 증거는 있어? 죄송하지만 아직 못 찾았어요. 증거도 없었던 거야? 지금은 없지만 검증할 수 있어요. 현장에 남아있던 옷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때 실종된 사람들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연쇄 실종 사건인 만큼 실종된 게 소녀가 아니라도 경비대에서 주의를 기울였겠죠? 동의해. 느비에트?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어쩐지 프리나의 태도가 평소랑 다른데? 또 창피당하기 싫은 거겠죠. 지난번에 에먼 사람에게 누명 씌울 뻔했으니 좀 더 신중해진 걸지도 모르겠군요. 두 번째 질문은 결투에 관한 거야. 만약 네 추리가 맞다면 칼라스는 어째서 항변하지 않은 거지? 사람이 용해됐다고 말하면 심판에서 반박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건 저도 생각해봤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원흉에게 원시바다의 물의 효능은 매우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제 아버지 칼라스는 비밀을 밝힐 수도
감출 수도 있었죠. 그 당시 가시장리회는 매우 불안정했고 아버지의 명예도 무너진 상태였어요. 중요한 단서를 밝혀도 범인을 잡을 거란 보장은 없었죠. 단 저를 지킬 수 없다는 건 확실했어요. 보스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소녀 실종 사건의 목표가 되셨다더군요. 비밀이 공개됐다면 범인은 가시장리회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테고 저뿐만 아니라 조직 내 다른 사람들도 위험했을 거예요. 후에 경비대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가시장리회의 명예를 되찾아줬을지도 모르지만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그게 목숨을 지킬 수 있나요? 이 오페라 하우스의 정의를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가 가시장리회를 설립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비밀을 감춘 건 계속해서 서로를 위협하며 교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가시장리회를 이어받으면 저를 없애긴 더 힘들어질 테고 저도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낸 모든 준비를 마치면 오페라 하우스가 아닌 제가 진실과 명예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 말은 칼라스가 일부러 죽었다는 거야? 맞아요. 증거는 있어? 물론이죠. 그건 바로 그때 당시 아버지의 상대였던 클로린드입니다. 난 네 사과도 죄책감도 보호도 필요 없어. 나한테 떳떳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게 있으니 아버지한텐 떳떳해야겠지. 그러니까 결투 중에 칼라스가 죽길 원하는 게 느껴졌어? 네, 그렇습니다. 결투 대리인으로서 전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고 불명예스러운 자들의 목숨을 수도 없이 베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을 향한 다양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뜨거움, 확고함, 광기, 뒤틀림 등 여러 감정이 느껴졌죠. 그렇기에 살려는 자와 죽으려는 자는 한눈에 구분할 수 있어요. 결투 대리인의 신분과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칼라스 씨는 살아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난 더 이상 질문 없어. 아무래도 그 사건은 다시 조사해봐야겠는걸?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비아 씨, 그 사건과 피고발인이 무슨 연관이 있죠? 그래, 훌륭한 발언이긴 했지만 소녀 실종 사건 얘기가 아니었어? 두 사건의 연관성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이 자크 씨와 제 아버지를 죽이려면 두 발의 총성이 울린 후에 움직였어야 해요. 리니의 심판에서도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려던 순간 결정적인 증인이 용해되어 버렸죠. 만약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3년 전 연회에도 리니의 심판 때도 마르셀 씨가 현장에 계셨죠. 그것 때문에 의심받은 거였군.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뭐 익숙해. 나비야, 넌 어릴 때부터 충동적이었고 쉽게 감정에 휘둘렸지. 그런 점이 귀엽지만. 감성팔이는 하지 마시죠. 그럼 이것만 묻겠네. 일단 방금 그 추리가 사실이라 쳐. 하지만 두 현장에 모두 있었던 사람은 나 말고도 있을 텐데. 그리고 현장에 없어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방법이 있다면 원격으로 감시하거나 도청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점은 확실히 반박할 수 없지. 그럼 넌 이렇게 생각하겠지. 좀 더 조사하면 나 혼자 남을 때까지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말이야. 어휴, 가장 아끼던 나이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지목당하다니. 누군들 가슴이 안 아플까?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분명 내가 널 무시한다고 생각할 테니 어쩔 수 없지. 내 오늘 한 수 알려주마. 네 논리의 가장 큰 구멍이 뭔지 아니? 뭐죠? 역시나 타이밍이야. 난 장사하는 상인이다. 소녀들을 사라지게 할 동기도 이를 통해 얻을 이익도 없는데 리스크는 또 너무 크지. 난 젊었을 때 고향인 스네즈나야를 떠나 후아속 마을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어. 칼라스 씨의 도움으로 사업은 천천히 궤도에 올랐지. 하지만 소녀 실종 사건은 내가 폰타인에 오기 전부터 일어났어.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실수입니다. 네 탓이 아니야. 미리 다 준비해둔 거겠지.
또 할 말 있니? 사업 신청 날짜가 최초의 소녀 실종 사건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볼래? 아니면 입구 기록도 살펴보고 스네즈나야에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언제 떠났는지도 얼마든지 물어보렴. 그러면 갈 곳 잃은 네 고통이 조금은 나아지겠니? 아무래도 무고한 사람인가 보네. 이거 반대로 나비아가 고발당하겠는걸? 그 당시 칼라스 씨의 심경에 대한 분석은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네 행동이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진 않니? 그분은 네가 너 자신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면밀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길 바라실 거다. 네가 타인을 고려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된다면 네 아버지도 만족하시겠지. 이건 처음부터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다른 점은 제겐 진실을 파헤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또 정의감 때문에 숙청된 사람들까지 제 머릿속에 무수한 이름이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간 이름들이 있겠죠. 마르셀 씨는 누굴 떠올리셨나요? 바셰인가요? 역시 그 이름을 아는군요.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느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마무리 작업. 차! 땅이 위로 솟는다! 중간에 있는 이 장치 때문인가? 많이도 준비했네. 느려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안 보여. 주변을 찾아보자. 길이 열리는 장치를 숨겨뒀을지도 몰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 헤엄쳐서 위로 갈 수 있겠는걸?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곳까진 아직 거리가 좀 있는데. 자, 회수. 잡았다. 조급해. 진리는 돌고 도는.
아프다고 울지 마. 잡았다. 얽혀들어라. 두고 보자. 속세를 내려볼지니. 심판한다. 아프다고 울지 마. 고생해서 겨우 안쪽까지 왔네. 사건의 범인은 역시 여기 없나 봐. 그렇네. 그럼 우리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가서 도울 수 있게 바로 조사를 시작하자. 이 안에는 전부 생트야. 원료가 든 병도 있는데 원시 바다의 물이겠지? 이것 좀 봐. 제조 중, 제조 완료, 샘플. 잘도 나눠놨네. 과일 맛까지 있어. 맞아, 확실해. 여긴 뭐지? 뭔가를 연구하는 곳 같은데. 제16호 실험. 원시 바다의 물에 관한 야코브 잉골드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험 실패. 원시 바다의 물에서 다시 나타난 사람 없음. 22호, 23호, 24호 소녀가 용해됨. 미안. 최대한 진정할게. 이렇게 끔찍한 글은 처음 읽어봐. 어떻게 이런 잔인한 내용을 담담하게 쓴 거지? 이거 너 줄게. 난 더 못 보겠어. 그래서 이 많은 실험을 한 거라니. 용해를 여러 번 반복하면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말 미쳤어. 네가 분수대에서 들은 그 이름이잖아. 용해의 목격자였지? 뭐? 바시에가 실험자라고? 이 실험을 한 사람? 그럴 수가. 그러니까 바시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연인을 직접... 아니지. 그럼 구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아무튼 일단 기록해둘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대한 곳이 있어. 여긴 생트 제조소니까 이 안에 든 건 원료인 거겠지? 물을 섞으면 생트가 되고 이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물로 용해하는 거야. 좋았어. 기록해둘게. 여기 좀 봐. 뭐가 적혀 있는데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칼라스? 나비아의 아버지잖아. 아무래도 칼라스에 대한 보고서 같은데. 보자. 맞아. 자크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 같으니 자크와 칼라스를 죽일 사람이 필요했대. 이게 제3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지? 칼라스가 조직 내부에 전파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끈질긴 녀석 같으니 설사 약속을 지킨다 해도 주도권은 녀석에게 있다. 녀석은 언제든지 우리를 상대할 준비가 끝난 것이다. 해결 방법은 녀석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그래, 사람을 보내 제거하자. 나비아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놈이 절대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누구랑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 같은데. 하나같이 나쁜 놈들이야.
뭐가 들었지? 전부 귀여운 것들이네. 분홍색 액세서리, 머리띠, 목걸이, 게다가 화장품 보관함까지 있어. 나도 봤어. 각자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 놓은 물건들이 뭘 의미할까? 뭐? 그럼 실종자들이 이곳에 끌려왔다는 거야? 그 다음 물로 변한 거라면 이 많은 상자는 너무 끔찍해. 볼만한 건 한 번씩 본 것 같아. 우리가 추측한 것과 비슷한 걸. 근데 그러니까 바시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느비에트가 알아내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네. 바시에 관한 모든 걸 없앴나 봐. 그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오페라 하우스에 가봤자 범인을 지목할 수 없잖아. 응,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난 이쪽을 찾을 테니 넌 저쪽을 찾아봐.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뭔가 나올 거야. 아무것도 없어. 증거가 없을 거면 간식이라도 있을 것이지. 뭐? 정말? 나도 볼래. 비니에르, 이건 바시의 연인의 이름이잖아. 그럼 이건 비니에르의 노트인가? 어디 보자. 평범한 연애 일기 같은데 달달한 내용을 보니 비니에르가 더 불쌍해. 한 페이지 가득하네. 다 그어버린 걸 보니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 마지막에 남은 이름은 마르셀? 그럴 리가! 마르셀은 나이가 많던데! 바시에와 비네르의 아들이라면 소녀 실종 사건이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거야? 이봐! 난 아직 모르겠다고! 마르셀 씨는 누굴 떠올리셨나요? 바시인가요? 역시 그 이름을 아는군요.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우리 왔어, 나비야! 역시 내 파트너! 제 시간에 올 줄 알았어.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대체 몇 번이나 일어나는 건지. 괜찮잖아, 느비에트. 저렇게 자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 아니겠어? 그야, 바시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이 아지트를 조사해봤어. 우린 다 알고 있다고. 넌 용해된 연인 비네르를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소녀들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어. 마르셀이라는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서 바시와 관련된 모든 걸 없앴지. 그랬구나. 오페라에서도 이 정도로 잔인한 악당은 거의 없었는데. 그럼 마르셀의 동기도 설명이 되겠어. 방금 당신이 말한 타이밍 이론은 더는 성립되지 않아요. 마르셀, 당신의 페인이 뭔지 알아요? 사라진 연인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알아채지 못했죠. 아가씨를 향한 보스의 기대도 읽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각오도요.